여러분 안녕하세요. 소노라인입니다. 이번에 진행되는 이멀전시 울트라사운드에 대해서 간단하게 오리엔테이션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으로 소노라인 정규 강의에 대해서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끝나고 난 다음에 바로 샘플 강의가 연결되기 때문에 강의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끝까지 영상 보시고 수강 여부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소노라인 정규 강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노라인 정규 강의는 일정 수강 신청 기간 동안에 수강생을 받고요. 그 다음에 개강을 해서 운영하는 정규 강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주제인 이멀전시 울트라사운드로 강의가 진행이 되는데요. 수강 신청 기간은 1월 4일부터 1월 13일까지이고요. 개강은 1월 14일부터 2월 14일까지 한 달간 강의가 진행이 됩니다. 중요한 점은 수강 신청 기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강의 신청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기간 안에 수강 신청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수강료는 5만원이고요. 이 금액 자체가 저희가 정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금액이어서 보유하고 계신 포인트는 적용이 어려운 점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강의 교재는 다른 소노라인 강의와 동일하게 자료실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셔서 출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소노라인 정규 강의는 매월 다른 주제로 강의를 개강할 예정입니다. 알데미스 시험 같은 경우는 정해진 내용으로 쭉 공부한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다면 이 정규 강의에서 다루고자 하는 것은 기본적인 지식을 갖추신 분들에게 조금 더 임상적인 스킬을 도와드리고자 이런 다양한 부분들 주제를 가지고 매달 강의를 진행해 볼 예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자격증 강의와는 조금 차이가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강의 구성 안내 드리겠습니다. 강의는 한 가지 주제에 대해서 파트 1과 파트 2로 나눠질 계획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파트 1에서는 우선 해당 주제에 대한 베이직 인포메이션, 기본 정보와 함께 좀 더 심화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 파트 2로 넘어와서는 실제 영상의학적인 특징을 보고 케이스 리뷰와 영상의 파인딩을 보면서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이런 강의 흐름에 대해서는 샘플 강의 보시면 보다 쉽게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넘어가서 이멀전시 울트라사운드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응급 상황에서 초음파로 검사할 수 있는 질병 대표적인 5가지 각 부위별로 증상에 해당되는 질병들을 선택해 봤는데요. 첫 번째 라이트 어퍼 쿼드란트 페인에서는 갈블레더 디즈, 에피가스트릭 페인에서는 판크리아타이티스, 라이트 로어 쿼드란트 페인에서는 어큐트 어펜디사이티스, 플랭크 페인은 유로리디아시스 또는 레날스톤이라고도 불리는 용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에이심토매틱한 상황에서는 어브도미널 에올틱 애뉴리즘, 이렇게 해서 각각 하나의 주제에 파트 1에서는 전반적인 정보 설명드리고 파트 2에서는 케이스 보면서 설명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더욱 자세한 내용은 샘플 강의 참고해 주시고요. 수강 기간 안에 늦지 않게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신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샘플 강의 보시겠습니다. 담석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 전에 간략하게 해부학 영상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베이직 갈블레더 아나토미라고 설명되어져 있는데 보통 간 내 담관과 간 외 담관으로 분류하게 되죠. 그래서 간 내부에 있는 이러한 담관과 바깥쪽으로 나오면서 커먼 바일 덕트, 이런 것들을 간 외 담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라이트 헤파틱과 레프트가 만나서 커먼 헤파틱이 되고 담관에서 나오게 되는 시스틱 덕트를 만나서 커먼 바일 덕트로 형성되게 되는데, 이런 해부학적 관계를 알고 있어야지만 어느 쪽에 병변이 발생했을 때 나타나는 2차적인 변화에 대해서 예측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기본적인 해부학 다시 한번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디스탈 커먼 바일 덕트 같은 경우는 판크레아스 덕트와 만나서 디오데넘으로 연결되는 것까지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또 간담도계라고 하죠. 그래서 간과 담도, 췌간까지 이런 부분은 가장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될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본문 내용 돌아와서 질병 좀 디테일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담석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갈스톤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바일 컴포지션의 임밸런스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형성이 될 수가 있겠죠. 여기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내용 같은 경우는 콜레스테롤이 과다한 경우예요. 그래서 콜레스테롤 스톤이라고도 불려지게 되죠. 일반적으로는 가임기 여성, female during reproductive period, 가임기 여성이고요. 특히 40세 이상, 이 연령대가 호르몬 분비가 가장 활발한 시기입니다. 이 경우에는 자궁 관련 질병도 그렇고요, 또 유방 쪽의 질병도 호발하는 연령대이기도 합니다. 이 연령대에서 콜레스테롤 담석이 자주 발생하는 그런 게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연령대와 함께 이런 부분들 같이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는 빌리루빈이 과도하게 많이 집적돼서 형성되는 스톤이에요. 피그멘트 갈스톤이라고 불려지게 되겠고요. 우리말로 바꿔보게 되면 색소성 담석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밑에 정의된 것처럼 헤몰라이시스, 용혈성 질병이라든지 리버시로시스, 마찬가지로 싱크셀 아네미아, 겸상적혈구 빈혈증, 이런 경우 대표적인 용혈성 질병이죠. 이런 경우에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장 보시면은 여기 있는 것들 콜레스테롤과 빌리루빈이 두 가지가 섞여 있는 경우도 있어요. 이럴 때는 믹스드 갈스톤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관련된 영상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갈스톤 같은 경우는 이제 색깔로 구분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보시는 것처럼 콜레스테롤 같은 경우는 조금 밝은 형태로 이렇게 관찰될 수가 있고, 색소성 담석 같은 경우는 좀 어둡게 구성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이 믹스드한 경우는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 게 콜레스테롤 같은 경우는 좀 단단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엑스레이 영상에서도 엑스레이상에서 단단한 성분들을 관찰될 수 있잖아요. 이런 담석들이 관찰되지 않을까 생각하실 수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답변으로는 이 담석 성분 자체에 칼슘이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냐에 따라서 일반적인 엑스레이상에서 관찰되느냐 관찰되지 않느냐라고 분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떤 얘기인지 영상 보면 설명드려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면 피그멘티드 갈스톤이 엑스레이상에서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이 성분 같은 경우는 믹시드한 타입이었고요. 여기 중에 섞인 성분 중에 칼슘이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덴스한 성분들이 엑스레이상에서 관찰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엑스레이상에서는 칼슘 성분들이 포함된 담석은 관찰될 수 있고, 이런 성분들이 부족하게 형성된 어떤 다른 타입의 갈스톤 같은 경우는 엑스레이상에서 단단한 성분이긴 하지만 관찰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같이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플레인 엑스레이 영상 보더라도 갈스톤이 의심될 만한 담낭 주변에 이런 것들이 있다면 초음파 검사 전에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자료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칼슘 성분의 여부에 따라서 플레인 영상에서도 관찰될 수 있다, 이 부분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실제 케이스를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여기서 설명드리는 파인딩 중에서 필요하신 부분이 있으시면은 교재 케이스 노트라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원하시는 또 필요하신 부분들 따로 필기하셔가지고 나중에 임상적으로 활용하시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필기해 가시면서 잘 따라오시면 되겠고요. 첫 번째 케이스부터 보겠습니다. 알류큐페닌 환자고요. 구토가 하루 정도 진행이 되었습니다. 75세 남성이네요. 이런 기본적인 정보들 중요하고, 알류큐페인이란 포인트 우선 가지고 영상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면 우선은 담낭 자체가 확장되어 있는 건 팽창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그 다음으로 벽 두께의 변화를 봤더니 약 9mm 정도, 0.89cm이니까 미리로 9mm 정도 되겠죠. 굉장히 두꺼운 상태임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내부를 봤더니 아래쪽에 좀 쉐도잉이 떨어지는 구조물들이 좀 의심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주변에 다른 슬러지와 비슷한 에코드를 갖고 있는 물질들도 함께 보여지고 있습니다. 환자가 우상복부에 통증이 있었고,
담낭 쪽에는 이러한 변화가 관찰된다면 담낭에 염증이 있음을 의심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영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영상에 대한 파인딩 한번 보도록 할게요. 방금 말씀드렸던 부분들인데 하나씩 짚어보게 되면 디스텐디드 갈블레더, 담낭의 팽창이 보여지고 있고 이디마토스 월, 벽 자체에 부종이 있으며 칼콜리 슬러지 내부에 석회성 물질과 슬러지가 동반되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쪽 부분에 페리콜리시스틱 콜렉션이 관찰되고 있죠. 이건까지 여기 있는 파인딩을 종합해 보더라도 급성 담낭염을 의심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이미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시 한 표현들 정리해 보면 디스텐디드 확 팽창되어 있는 갈블레더, 두 번째 부종성 벽의 상태, 그 내부에 보여지는 칼콜리스와 슬러지, 마지막으로 페리콜리시스틱 콜렉션 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같은 환자의 다음 영상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영상을 보시면 이번에는 칼라 도플러를 적용한 상태인데요. 영상에서는 칼라로 보이지 않았지만 도플러를 적용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벽 쪽에서 혈류가 증강되어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이 영상에서는 조금 더 넓은 부위가 혈류에 반응하고 있음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영상에 대한 파인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담석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그리고 담낭에 염증이 있으며 두꺼워져 있고 하이퍼바스큘라리제이션, 담낭 벽에 혈류가 증강되어 있는 것이 보여지고 있다. 초음파 검사할 때 칼라 도플러 상에서 혈류 증강이 보인다면 하이퍼바스큘라리제이션이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이러한 것을 파인딩으로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환자 같은 경우는 급성 담낭염을 진단해 볼 수 있는 그런 영상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넘어가서 두 번째 케이스 보도록 하겠습니다.